안녕하세요. 몇 가지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도라고 하는 실습 과목을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봤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다 그릴까 라고 하는 이런 종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는 켄트지나 아니면 트레이싱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전부터 도면을 그려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구비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실제 학교에서 실습을 할 경우에는 다 종이들은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기보다는 우선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A4 사이즈로 되어 있는 굉장히 얇은 종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트지라고 부르는데 무게가 한 75g에서 80g 정도 되는 아트지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 장 정도를 빈 종이를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과제 2주차 과제에 보시면 첨부 파일로 한글 파일로 두 가지 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따가 수업간 실습을 진행을 하고, 혹시나 잘못했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또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두 가지 종이를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이에다가 그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제 도구들이 필요한, 그 중에 첫 번째가 샤프 펜슬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조금 얇은 형태의 0.5mm짜리 HB 심을 가지고 있는 0.5mm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굵은 0.9짜리 샤프와 샤프심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도면의 선의 굵기에 따라서 굵은 선은 조금 더 중요하거나 정보를 빨리 보여주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가늘거나 중간선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더 디테일하거나 선이 많을 경우에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샤프는 제도용 샤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샤프가 이런 모양이면, 이런 샤프들은 이제 안으로 이렇게 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자를 가지고 선을 그을 때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 샤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때 훨씬 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제도용 샤프를 꼭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종이와 그리고 이런 펜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자가 있죠. 자는 크게 우리가 많이 쓰는 일자형 자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사각자로 45도로 되어 있는 자와 60도로 되어 있는 여기 자가 있습니다.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썼던 자이기 때문에 이게 한 세트로 보통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단체로 공동 구매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실습 특성상 먼저 구입을 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이것을 구입하기 힘들 경우에는 집에 있는 30cm 정도 자를 가져도 충분히 과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크기에 따라서 큰 것도 있고요, 또 중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큰 거랑 작은 것들을 좀 권장을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고 필요한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큰 자를 솔직히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 먼저 구입을 하실 거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치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치수를 보일 수 있는 걸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센티미터라고 나와 있는 이런 일반적인 수도 있겠지만, 건물은 1:1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건물을 굉장히 작게 축소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 개론 시간에 아마 나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좋아하는 건물이기도 한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족 성당의 모습입니다. 실제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지금 훨씬 더 큰 그림인데 그것들 줄여서 모형을 만드는 것처럼 이것들도 스케일이 다 있습니다. 1:1에 되어 나와 있는 똑같은 형태의 거를 몇백 분의 1로 줄인다거나 하면, 실제가 이만하면 작아지겠죠. 이렇게 도면으로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 때는 그런 방식으로 작은 형태의 치수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케일을 보시면 100분의 1, 1cm가 100분의 1로 줄어버리면, 반대로 튀겨버리면 1cm가 아니고 100cm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치수와 다른 방식의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400분의 1, 600분의 1까지 나와 있네요, 지금. 향후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치수를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까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도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이건 또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권장을 하지 않지만 지우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랑말랑한 것들이 좀 지우기 편하니까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제가 한 종이 하나 붙여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책상이나 있는 것들이 이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깨끗한 도화지를 붙이시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닦아내신 다음에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그 책상이나 표면에 붙이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들을 뭐 검은색, 뭐 색깔별로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이런 거나 아니면 몇 가지 방식들 한번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까지 준비를 하시고 수업 시간에 출력물과 출력물을 포함한 종이, 그리고 펜슬, 그리고 도구들인 자나 스케일, 꼭 스케일 없으시면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눈금자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류가 있으시면 충분히 우리가 작업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긋기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4 사이즈의 종이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연습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시기 전에 우선 가지고 계신 자의 눈금자를 보시고 A4 사이즈는 297mm에 210mm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에서 한 3등분 하기 위해서 10cm 정도, 100mm 정도를 우리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책상이나 아니면 집에 혹시 크고 깨끗한 종이가 있으시면 그 종이를 하나 책상 위에 까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책상이 남을 이물질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서 깨끗한 표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이 있으시면 100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100분의 1과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센티자는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100분의 1에 있는 요 치수를 보시고요. 스케일 잡는 방법은 이것도 괜찮고요. 이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치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수를 보시고 전체 약 3등분을 하기 위해서 10cm들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다음에는 대략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가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을 앞에 잡고 살짝 날리는 방식으로 해서 나만 보일 수 있는 정도. 잘 보이시나요? 거의 잘 안 보이시죠? 자기만 알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한 선을 우리는 가선이라고 부릅니다. 앞을 보고 살짝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등분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선을 세 가지 정도를 그리려고 합니다.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는 선부터 그리겠습니다. 가는 선은 특정 위치를 하나 잡으시고요. 저는 좀 빨리 그리기 위해서 옆에 이제 보조자를 하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가는 선은 첫 번째는 이렇게 0.5mm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선을 살짝 밀어주시고요. 그대로 쭉 그어주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튕겨주는 방식으로 가는 선을 그려봤습니다. 밀어서 똑같이 앞쪽으로 살짝 밀었다가 그대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샤프의 그 위치가, 각도가 바뀌면 선의 굵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짝 밀고 그대로 가셔가지고 넣어주는 방식. 이게 가는 선입니다. 혹은 0.5mm가 아니라 0.9mm 가지고 가능한데요. 최대한 샤프를 눕힐수록 가늘어지고요. 세울수록 굵어집니다. 힘은 똑같이 가능하면 힘을 주셔가지고 진하게 나오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밀고 돌려가지고 그립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지금 다른 샤프긴 하지만 선들이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될 것입니다. 방법은 돌리면서 눕혀서 그린다. 그래서 0.9mm 가지고도 가는 선과 중간선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많이 해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간선을 그려보세요. 중간선은 0.5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워서 앞으로 살짝 밀었다가 그대로 그려서 중간선. 다시 앞으로 살짝 밀었다가 그대로 밀어서 중간선. 몇 개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밀었다가 0.5mm 단점이 이렇게 잘 부러집니다. 앞으로 밀었다가 그대로 가서 중간선. 0.9mm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많이 눕혔죠, 그죠? 이번엔 조금 더 세워서 한 60도 정도, 우리가 보통 글씨를 쓰는 정도를 가지고 해보면, 앞으로 밀었다가 반바퀴 돌려서 중간선. 앞으로 밀었다가 반바퀴 돌려서 중간선. 앞으로 밀었다가
한 바퀴 돌려서 중간선 해서 가는 선과 중간선을 구분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굵은 선을 해보고, 굵은 선은 0.5로 하면 한번 해보면 보통 세울수록 굵어지는데요 하면 거의 부러집니다. 다시 자꾸 부러집니다. 그래서 0.9를 가지고 그랬는데, 굵은 선은 아무래도 선이 굵기 때문에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선을 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선은 살짝 날리는 방식으로 그린 다음에, 가선을 보고 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리겠다 라는 그 대략 범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앞으로 미는데 최대한 세웁니다. 세워서 앞으로 밀고, 속도는 천천히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여기까지 당깁니다. 굵은 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가선 그리고 앞으로 밀었다가 그대로 가서 굵은 선. 다시 가선 그리고요. 앞으로 가서 그대로 가서 굵은 선. 그래서 선들이 조금 더 진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굵기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는 선입니다. 가는 선은 조금 더 제가 조금 그 팁을 더 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겠다라고 하는 범위를 정하면 그리기가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실습 시간이면 더 좋겠는데, 아쉽게도 영상으로 하는 방법 한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는 선은 앞에서 살짝 밀고 빨리 돌려서 가는 선, 똑같이 밀고 가는 선, 앞으로 밀고 가는 선, 똑같이 밀고 가는 선 돌렸고요. 두 번째 중간선은 좀 더 세워서 한 반 바퀴 정도만 돌려가지고 중간선, 똑같이 밀고 중간선, 똑같이 밀어서 중간선. 굵은 선은 가선을 먼저 그리고 최대한 세워서 앞으로 밀고 그대로 가서 굵은 선, 똑같이 가선 그리고 앞으로 살짝 밀었다가 그대로 가서 중간선. 이렇게 해서 굵은 선과 중간선과 가는 선을 그려봤습니다. 물론 0.5mm 활용해서 가는 선을 그리고 중간선을 그리고 마지막 굵은 선을 가선 그리고 그려서 선들을 다르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선의 위계를 더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무관합니다. 두 번째, 사각형 그리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꽤 많은 형태의 것들이 사각형 모양의 것들이 있습니다. 가구의 모양이나 문의 모양이나 건물의 모양 혹은 벽체 모양들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때 역시나 건물의 사각형 형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축 모형이 있으면 보시면 창의 모양이나 건물의 모양들이 꽤 많은 부분들이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옆이나 혹은 단면을 따라서 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각형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따라서 우리가 사각형을 많이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형을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사각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릴 때 아마도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겠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도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더 빨리 그리는 방식은 우선은 필요하면 이렇게 옆에 하나의 지지대를 준 상태에서 선을 가볍게 연하게 한번 그리고 똑같이 연하게 한번 그려서 위치를 잡아주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랑 여기에 제가 굉장히 연하게 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늘게 그린 두 개의 선, 이걸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선이라고 부르는데 가선을 가지고 선을 만든 이후에 실제적으로 굵은 선으로 그 부분을 한 번, 두 번 그리고요. 다시 그 가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그려주면 가선 두 번 그리고 실선 같은 방향으로 가선 두 번 그리고 실선 다시 실선을 그리면 조금 더 형태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을 그릴 때 이런 가선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됩니다. 향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우리가 선을 그릴 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선들을 꽤 많이 만들어 놓고 있으면 실제 향후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요? 가선을 한 번, 두 번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스케일을 활용해 가지고 치수를 여기다가 나는 1에서부터 3까지 찍고 싶다
하시면 위치가 잡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옆으로 바꾸신 상태에서 밑에서 한번, 다시 밑에서 한번 다시 돌려서 앞서 그렸던 가선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학교에서는 T자라고 해서 조그마한 이제 디지대 자가 있어요. 거기다 위에 대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학교에 없다 보니까 쉽게도 제가 큰 자를 가지고 디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 도움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큰 것과 작은 것 혹은 집에 있는 30cm 자가 있으면 이 자를 옆에 대고 움직이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번에 잡을 때 힘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 할 때는 두 자를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게 힘드시면 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가선 한 번, 두 번 그으시고 그때 위치를 가지고 보신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 그려야지 하신 이후에 여기다가 굵은선으로 한 번, 두 번 다시 돌리셔가지고요. 한 번, 두 번 그리시면 이게 이렇게 사각형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보다는 가선 두 번에 실선, 굵은선 그림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선의 형태에 대한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선을 그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실선, 두 번째는 점선, 세 번째는 쇠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의 형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선의 위치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가선을 하나, 둘, 세 개를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자 하는 것은 실선입니다. 실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윤곽선이나 아니면 재료 같은 것들 아니면 바탕 같은 것들 향후에 더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선들을 그리는 것입니다. 선을 그릴 때는 항상 시점과 종점이 확실히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겠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을 잡아서 곳을 표시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점과 그리고 끝점이 있으면 시작된 점에서 앞으로 살짝 떼서 그대로 쭉 그려서 실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굵은선 형태고요. 필요하면 중간선, 필요하면 가는 선도 하나 그리면서 선을 연습을 해봤고요. 두 번째 그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점선입니다. 점선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점선이 아닙니다. 점이라고 하는 거는 찍고 돌려서 떼면 훨씬 더 이쁘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끝이 없겠죠. 그래서 점선은 조금 짧은 실선들의 연결인데 짧은 실선을 그리고 이만큼을 띄워서 그리고 하면서 같은 간격을 가진 형태의 선을 그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선을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자 하는데 선을 그린 것처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선을 동일한 간격으로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점선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1점, 2점, 3점 최선을 그릴 건데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과 점이 연결되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1점,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1점 최선이고요. 이런 걸 우리가 2점 최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선들에 따라서 이 선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은 어떤 건물의 중심을 보여주는 중심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더 배우시겠지만 말씀드린 1점, 2점 쇠선을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1점 쇠선의 기능은 어떤 건물의 중심선 같은 것들을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기능에 따라서 선이 말하고 있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한번 방금 그렸던 연한 가선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예를 들면 선을 그리고 점을 찍고 선을 그리고 점을 찍고 선을 그리고 점을 찍고도 가능하고요. 그것이 아니면 선을 그리고 짧은 선을 그리고 선을 그리고 짧은 선을 그리고도 가능합니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선을 그리고 점을 두 번 찍고 선을 그리고 점을 두 번 찍고 가능하고요. 혹은
선을 긋고 짧은 선을 2번 그리고 선을 긋고 짧은 선을 2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실선의 선의 굵기에 따라서 그리고 사각형 그리기 그리고 선의 형태를 바꿔보는 걸 했었는데, 첫 번째 선의 굵기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선은 찌단 선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하게 그린 선들은 선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선은 항상 진한 방식으로 선을 보일 수 있게 가독성이 높은 방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들을 선을 위계를 두기 위해서 중요한 선, 그리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선, 그리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 가장 가는 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그리는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연하게 그리는 선, 이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선을 먼저 그려서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한 번에 2개, 한 번에 2개 그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사각형들을 그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의 형태를 바꾸어서 실선과 점선과 쇄선을 한번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습 과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습은 여러분들이 요구한 데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과제로는 대출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좀 편안한 방식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